나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영상 편집할 때 눈만 껌뻑껌뻑. 하나 둘 셋. 카이로. 전 세계 축구 덕후들을 방구석에서 만나보는 시간. 축밍아웃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축구러기 카카입니다. 네, 오늘은 축구 덕후라는 수식어보다 축구 전문가라는 이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은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축구 전술 전문가, 그 다음에 남미 축구 전문가, 그리고 축구 전문 칼럼니스트. 네, 이런 수식어가 잘 어울리시는 바로 이수열 작가님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제가 앞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가 좋아서 축구 마니아로서 이제 축구 관련된 책을 계속 집필하고 있는 그 유절이라고 하고요. 한국 축구 신문이라던가 다른 언론사에서 이제 축구 칼럼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기자분들이랑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해서 그 축구 관련된 그 작은 서적들 이런 것도 내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YTN 기자분, YTN 아나운서분이랑 이제 골닷컴 에디터분이랑 같이 이제 축구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신의 전술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신의 있고. 전술. 네네. 이름 멋있네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요? 네, 아직은 좀 허접하긴 한데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축구 쪽으로 이것저것 이제 다 해보는 축구 마니아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들으신 것처럼 보통 축덕이 아니시고 축구 전문가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실 축밍아웃이 이제 축구 덕후들을 위한 예능 컨텐츠인데 오늘만큼은 약간 다큐로 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분을 모셔놓고 꽁트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수열 작가님과 축구 전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조기 축구를 계속 해오고 그 다음에 취미도 유니폼 수집하기 이런 축구 관련된 전반적인 취미를 갖고 있고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축구를 볼 때 이렇게 세부적인 전술이나 이 게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고까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너무 막 포지션도 다양해지고 그쵸.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4-4-2, 3-4-3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4-2-3-1, 4-1-2-1-2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구를 봤을 때 굳이 저렇게 막 세분화해서 나눠놨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저 같은 전술 초보들이 어떻게 하면 좀 경기를 재밌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술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4-2-3의 시스템도 있고 최근에 또 4-1-4-1이라는 그런 형태의 포메이션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흔히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죠. 축구 포메이션은 숫자 놀이입니다. 네네. 사실 그거 뭘 그렇게 따지냐. 그렇지만 근데 그 감독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포메이션을 괜히 구성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로서 어떤 그 형태의 경기를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미 내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축구를 좀 더 재밌게 보려면 전술적으로 재밌게 보려면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 형태가 가지고 있는 구조성을 좀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요즘 또 월드컵 기간이기도 해서 이제 네네. 축구를 기존에 좋아하셨던 분들 말고도 이제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월드컵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특히나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축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축구를 잘 모르신 분들은 확실히 좀 지루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월드컵을 보시고 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축구를 보시고 즐기고 취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축구를 볼 때 재밌게 볼 수 있고 치킨이 없더라도 축구를 되게 재밌게 축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전술에 대한 이해도를 저희가 조금 쌓기 위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아까 이제 브라질, 남미 쪽 리그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남미 축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있죠. 아. 네, 제가 그 축구를 처음 본 게 네. 94 미국 월드컵 때거든요.
94 미국 월드컵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네네. 네, 그때인데 그때 이제 축구를 재밌게 보다가 이제 브라질 선수들 호마리오 선수랑 베베토 선수가 그때 되게 잘했어요. 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죠. 브라질 축구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거의 뭐 대한민국 이외에 거의 브라질 축구가 브라질 제2의 축구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브라질 축구에 빠져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호마리오와 베베토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떤 선수들이 팀을 구성할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계속 세대마다. 그 이후로 이제 호나우두 선수가 나왔고 호나우지뉴 선수 나왔고 그렇게 했었는데 카카도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카카도 나왔죠. 그렇죠. 맞아요. 히바도도 나왔고 네. 그러한 선수들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음 세대 브라질 선수들 그러니까 브라질 유망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제발 이제 브라질 대표팀이 계속 그런 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능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유럽에서 뛰는 브라질 선수뿐만 아니라 네. 이제 남미 자국 리그에서 뛰는 브라질 선수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팀의 각 홈페이지, 브라질 축구 협회 홈페이지 막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선수들이 그 정보들을 이제 얻고 그걸 계속 기록해두고 그렇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브라질 리그 경기들도 결국 접하게 되더라고요. 해외 스트리밍 방송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매주마다 이제 이 팀에 이런 선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브라질 리그 경기들을 이제 그렇게 접하게 됐고 보다 보니까 확실히 브라질 축구만의 매력이 있어요. 유럽 축구와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남미 그 화려한 슈퍼 크랙들 그런 선수들의 기술적인 능력 그리고 그런 기술을 막기 위해서 수비수들이 강력한 대인 방어라든가 또 거친 수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전술에 때를 묻지 않은 그 날것 그대로의 축구가 그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날것 그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축구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라질 리그에 빠지게 됐고 브라질 리그 경기를 보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이 참가하는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라는 남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컵도 접하게 되고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컵을 접하다 보니까 뭐 아르헨티나의 라이벌 팀들의 뭐 선수 몇 명들 전력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미 축구에 빠지게 된. 네. 그러면 그 막 관심을 갖고 그 구단 홈페이지,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료 수집도 하고 관심을 그렇죠. 갖게 됐을 네. 때가 어떤 축구 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시던 아니요. 아니에요. 되게 어렸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와.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항상 이제 뭔가 리포트를 만드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와. 그래서 그때 이제 모아놓던 자료들이 제가 학창시절에 이제 책을 내게 됐던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책을 학창 시절에 내셨어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책을 냈었습니다. 잠깐만요. 중학교 3학년 때 책을 내셨다고요? 네. 제목이 혹시? 그때 수열이의 브라질 축구 이야기라고 제가 브라질 축구를 완전히 빠져 있어가지고 와. 그리고 궁금한 게 브라질이 언어가 어떤 언어였어요? 포르투갈. 네. 포르투갈을 하실 수 아니요,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데 그때 영어 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있었어요. 아. 영어로 들어가면 그래도 영어도 잘 못하지만 사실 잘 못하지만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든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의미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정보를 캐내고 그 선수들에 대한 짧은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느낌 그런 것도 이제 기록을 하고 특히나 이제 브라질 유망주들이 참가를 하는 U20 월드컵이라든가 남미 예선 뭐 U17 월드컵 이런 경기들을 챙겨보면서 그때 나온 선수들의 면면들도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자료를 쌓다 보니 결국에는 책까지 나오더라고요. 와, 그 진짜 열정과 관심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어린 나이에 관심이 가서 이렇게 막 알아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고. 되게...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라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때는 완전히 미쳐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경기를 막 직접 챙겨 보신다고 하셨는데 영상으로 주로 보신 거죠? 그렇죠. 직접 이렇게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도 가셨던 적도 계신가요? 현지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도 정말 가고 싶거든요. 말라카냥 경기장이라든가 모름비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는 게 참 꿈이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여건상 이렇게 못 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브라질 축구 팬들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항상 나오는 말이 한 1, 2년 뒤에 그때는 이제 마라카낭에 가가지고 우리 단체 여행 가자.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죠. 그렇죠. 나이도 먹었고 이제 생업에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 그러면 혹시 이번 월드컵 때 네이마르의 그 꾀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사실 네이마르 선수를 되게 응원하는 팬의 입장이긴 네네. 하지만 물론 그런 말들은 있어요. 사실 그때 라이온 선수가 네이마르 선수 발목을 밟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비인사적인 행위고 인터넷상에서는 악어에 물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렇게 꾀병 부리는 정도가 네. 네, 악어에 물린 그렇죠. 듯한. 사실 그 정도 이제 꾀병을 부릴 정도는 아닌데 네네. 그거를 보면서 사실은 저는 그냥 채널 돌렸어요. 그 순간 아 제발 축구만 하자. 네. 연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자기 플레이만 집중하고 그런 심리전에 안 넘어가고 그냥 팀 플레이 이렇게 집중을 하면 네네. 그런 상대 그런 도발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죠. 괜히 저렇게 깨병을 부리고 스스로 그냥 시간을 잡아먹고 네네. 팀의 리듬을 끌어먹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불만이 많죠. 팬이 음. 응원하는 팬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면 네이마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보다 확실히 더 네네.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발 들어오면 바로 피하고 그렇죠. 넘어지고. 네. 이게 왜 그런 그 선수 이거는 특성인가요? 특성도 있고 네. 사실 브라질 리그에 있을 때부터 정말 살인 태클 정말 많이 당했어요. 당했다고요? 네. 아, 그러다 견제 보니까 태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잠부상을 좀 달고 다니는 것도 있었고 아,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이 사실 되게 거칠어요. 일세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헐리우드 액션을 한다거나 상대가 태클이 들어오면 그때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제 다리 부러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몸을 살짝 띄워서 이제 태클이 걸리면 그게 좀 과장된 몸짓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이제 좋게 말하면 자기 보호를 위한. 아, 그러면은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비신사적이고 그렇죠. 되게 막 네. 꾀병 많이 부리는 걸로밖에 네. 안 보이는데 또 막상 얘기 들으니까 네. 그럴 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네. 확실히 있긴 있죠. 아. 하지만 그것 이상의 약간 불필요한 행동도 좀 가미가 되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욕 먹는 게 먹을만 하다라고 생각은 하죠.